안녕하세요. 직영솔루텍 엔지니어 오현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파트 12에 있는 치수 및 주석 작성하기 부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내용은 섹션 12-1번에 있는 도면의 치수 및 주석 작성이라는 섹션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해볼 명령인 못하기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빈 드래프트 환경에 도면뷰 마법사, 뷰 마법사를 사용해서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 지멘스, 솔리드 엣지 안에 있는 트레이닝 폴더에서 블럭이라는 파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문서로 바꿔주시고 블럭이 여기 있네요. 블럭이라는 파트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도면뷰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셔서 정면 여기로 정의해 주시고 위쪽 옆쪽 뷰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 되었을 때 콕하고 찍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젠 저희가 치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치수들은요. 저희 3D 모델 쪽 스케치 환경에서 스케치 부분 치수들이랑 동일한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해볼 치수는 못따기 치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못따기라는 치수는요. 부품의 모서리에 못따기를 작성하는 치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한번 못따기 치수를 넣어 볼 건데요. 못따기 치수 명령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쪽에 옵션이 있습니다. 축을 따라 라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요. 치수 기준선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치수 측정선을 선택해 주시면은 그 기준으로 이렇게 못따기 부분 나타나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GQ 콜아웃으로 변경하시게 되면요. 기준선 선택하고 치수 표현할 거 선택하면은 이렇게 GQ 콜아웃으로도 뽑으실 수 있고요. 평행 콜아웃으로 변경하시면 기준 측정할 곳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못따기 치수 뽑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치수 검색이라는 이 명령은요. 단품을 모델링 했을 때 모델 데이터의 치수 및 주석을 기반으로 해서 도면뷰에 이 정보를 자동으로 뽑아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트리가 있는 솔리드 엣지에서 작성된 파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수 검색 명령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제가 표현할 치수들이 어떤 거가 될 건지 표시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저는 R값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 빼놓고 하시면 되고 다 표현하고 싶다 하면 전체적으로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플러스 부분 켜져 있고 확인해 주신 다음에 뷰 선택해 주시면은 이 뷰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치수들이 나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 뷰에 있는 치수들을 모두 다 지우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반대로 치수 제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뷰를 선택해 주시면은 치수 부분들 넣었던 치수 부분들이 제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치수 검색 기능은요. 사용하시면 한꺼번에 치수가 뽑혀서 편리하지만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컴퓨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선 정리해 주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해볼 명령은 이쪽에 있는 지시선이라는 명령입니다. 지시선 명령은요. 도면에서 추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기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시선이라는 명령은 선만 뽑아주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먼저 지시선 명령을 선택해 주시고 모서리로 가까이 다가가셔서 뽑아주실 수 있고요. 이 모양을 수평으로 할 건지
그리고 수직으로 뽑아볼 건지 없음으로 해서 일자로 뽑을 건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시선 뽑으신 다음에 텍스트 사용해서 내용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꼭 이렇게 안 하시고 여기 있는 콜아웃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이 콜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시선 부분에 이 조그 부분을 선택하시면은 이 부분을 늘리실 수도 있고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꺾어야 된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Alt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지점이 나타나고 그 지점을 선택해서 굽힌 부분 표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볼 명령은 커넥터라는 명령입니다. 이쪽에 있는 커넥터라는 명령은요, 기계 배관 등의 도면을 이용하는 2D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각종 연결선을 표현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명령을 선택하신 다음에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해 주시면은 연결선 생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추가해서 넣으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기 기계 배관 분야에서는 기호 같은 심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런 심볼들을 한꺼번에 저장해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 아래쪽에 블럭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블럭을 스케치해서 간단하게 블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기호를 했다라고 했을 때 블럭을 선택하셔서 한꺼번에 지정해 주시고 체크 표시, 그리고 시작점이 될 부분 표시해 주시고 이름만 지정하신 다음에 체크 표시해 주시면은 라이브러리 쪽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사용하실 때마다 드래그 앤 드롭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볼 명령은 풍선 명령입니다. 이 풍선 명령은 섹션 12-1번을 보시게 되면은 예제 파일 1번이 있습니다. 풍선이라는 파트 한번 열어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분해되어 있는 파트들 보이실 겁니다. 이 파트들에다가 풍선으로 아이템 넘버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선 명령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파트 목록에 링크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이템 번호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아이템 개수를 표시할 건지, 뭐 스택을 표시할 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파트를 한번 선택해 볼 건데요. 저는 얘가 1번 파트, 얘가 2번 파트,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뽑기만 해주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번호를 수정하고 싶다, 얘가 1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1번으로 바꿔주시면은 경고창이 뜨면서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얘 누르시면은 1번과 5번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풍선은 이 부품에 입력된 등록 정보를 풍선으로 자동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풍선 명령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명령 툴바에서 파트 목록 링크 부분을 오프해 놓고 이쪽 모양을 저희가 사용할 풍선으로 선택할 건데요. 타원형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등록 정보 텍스트 옵션을 클릭해서 등록 정보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여기에서 파트 이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인 참조 탭으로 변경하시고
파일 이름, 확장자 제외라는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 명령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뽑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뽑아주시면은 해당하는 파트 이름들 풍선으로 해서 표현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 한 개 뽑는 것보다는 이런 아이템 번호의 숫자들은요, 파트 목록을 사용해서도 뽑을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볼 명령은 콜아웃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콜아웃은 앞에서 다루었었던 지시선 명령과 사용 방법이 비슷하지만요. 지시선 명령은 단순히 지시선만 표기하기 때문에 텍스트와 같이 사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콜아웃이라는 명령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아웃 명령을 한번 선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텍스트 부분을 삭제될 파트라고 입력해 놓으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지시선 부분, 굽힌 부분 다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은 위로 포함하게 되면은 저희가 많이들 사용하시는 옵션들로 만들어진 지시선 위에 텍스트가 있는 것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콜아웃은 이런 텍스트뿐만 아니라 등록 정보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콜아웃 명령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 참조 부분에 콜아웃 등록 정보 텍스트라는 명령이 있고요. 이 부분 선택해 주시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등록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살짝 보여드렸었던 이 배경 시트 부분에 문서 번호를 넣고 싶다 라고 하면은 문서 번호 클릭해 주시고 선택 확인만 눌러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고 지시선 없애시고 문서 번호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옵션들이 더 있습니다. 이 콜아웃을 사용할 때 이 부분에 텍스트의 밑줄을 가게 할 건지 뭐 평행 텍스트라고 해서 평행되게 이렇게 글자가 쓰이도록 하게 할 건지 반전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쪽에 테두리를 표시할 건지에 대한 옵션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콜아웃에 등록 정보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일반 탭과 한 5가지 종류의 탭들이 있는데요. 일반 탭에서는 저희가 특수문자든 형상참조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만드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텍스트와 지시선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가 표현되는 글꼴, 뭐 스타일, 크기, 지시선, 뭐 색상, 굵기 이런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스마트 깊이라는 탭을 통해서 일반 단순홀과 나사를 구분해서 깊이 값을 참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멍 깊이나 스레드 깊이, 슬롯 깊이, 구멍 수령 노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특수 문자와 형상을 참조할 수 있는 크기, 깊이, 뭐 카운터보어 크기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각자 회사에 맞게 입력해 놓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부분들은요. 형상 콜아웃에서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형상 콜아웃 부분들도 스마트 깊이와 동일하게 한번 수정해 주신 다음에 일반적으로 들어오셔서 형상 콜아웃만 클릭하시게 되면은 구멍으로 뚫은 형상의 경우에 콜아웃을 뽑게 되면은 구멍의 깊이와 뭐 크기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뽑혀져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 선택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명령은 문자표라는 명령입니다. 이 문자표라는 명령을 찾기 위해서는요. 스케치 탭에 삽입에 문자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문자표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도면에 치수 및 각종 지시주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